전형별 모집 인원이 이렇게 각 전형별로 국어국문학과는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명, 그 다음 네오르네상스로는 20명, 그 다음에 기회균등 전형으로 2명,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2로 2명, 그 다음에 논술우수자로 7명, 실기우수자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 모집 단위별로 몇 명씩 뽑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시 정원 전체를 갖고 보면 여기 이제 정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 요강이니까 정시는 없죠. 그래서 수시 총 예를 들어서 이 고른기회 전형 2개를 빼고 나면 총 34명인데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34명인데 34명 중에서 20명을 네오르네상스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뽑는 거죠. 34명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논술은 4명이고, 그 다음 이 지역균형전은 6명, 그리고 네오르네상스는 1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합치면 이제 24명이 되는데 24명 중에 이제 14명을 여기 이제 중국어과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전형별 모집 단위 이제 중요해요.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2022학년 3학년도 이렇게 전형별 인원이 있으면 이거를 2022학년도와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와 비교해 본다는 게 뭐냐면 2022학년도의 지역균형 전형의 학과별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러시아어학과 같은 경우는 3명을 뽑았는데 2022학년도에 여기에서는 2023학년도에 4명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7명을 선발했었는데 6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일본어과도 6명을 선발하다가 5명으로 1명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일본어 학과가 6명 모집에 6명이 추합이 됐다. 그러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 그러니까 이 충원 비율이 100%가 되는 거죠. 6명 뽑는데 6명이니까 충원 비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5명을 뽑는데 그러면 6명, 6번까지가 붙을 거냐? 전년도의 결과를 적용한다면 100%니까 5명이 추합이 될 개연성이 높은 거죠. 6명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합 인원이 나올 거예요. 어디가에 보면 추합 인원, 충원 인원이라고 해서 추합 비율이라든지 충원 비율이라든지 추합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6명 모집에 6명이 추합이 일어났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해도 6명까지 충원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모집 정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형별로. 전형별 모집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 100%였으면 올해도 100%니까 5명만 충원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측면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원 자체가 변화됐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히 뭐 입결이 오른다 내린다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충원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된다. 여기에 보시면 이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오는 21명에서 20명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특히 여기 그 네오는 이렇고 그 다음에 논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완벽하게 같아요 지금. 논술 전형은 인원수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학과에 가면 다른 모집단에 가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안 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충원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대충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다른 학과로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어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과로 설명을 하면
전년도에 7명을 중국어과가 7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 7명 모집에서 추합이 7명이 일어났다. 충원이 7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총 14명이 합격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는 충원율을 10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의 충원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올해도 충원이 7명이 일어나면 6명에서 7명이 일어났으니까 13등까지 붙겠구나. 그러면 13등까지의 점수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 13등까지 정도의 점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올해는 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7명이 아니라 100%로 따지면 6명이 추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6이니까 12명, 그러니까 12등까지만 붙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전년도보다 추합 인원이 줄어들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줄어들지만 비율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잘 안 되시면 요 부분만 다시 듣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중국어과, 일본어과, 한국어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여기는 지금 다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에 다 2명씩 줄었어요. 그쵸? 다 2명씩 줄어가지고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준 거죠. 그러면 여기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2023학년도에 이게 전형별 모집 인원에 아까 호스피탈리티 경영 있죠. 호스피탈리티 경영이랑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가 분리가 됐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22학년도에 회계세무, 빅데이터 응용,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영학부 그리고 관광학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색깔 표현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세부 모집 단위가 있는데 세부 모집 단위에 여기 별표가 이렇게 돼 있죠. 별표 보이세요? 별표 이렇게 보면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가 이렇게 있죠. 별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모집 단위 옆에 별표 표시가 된 거는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들이랑 그렇지 않은 학과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잠깐 이런 거를 어디서 설명을 드렸더니 입금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선가 어디서 설명드렸더니 굉장히 새로운 거를 아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어국문학과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도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교직 이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대학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전형별 모집 인원의 표에 저런 설명들이 있는데 경희대는 앞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총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전공학부는 인문계열로 모집하고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 개설학부에 한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이런 안 된다. 글로벌 리더 전공은 자율공학부의 전공으로 운영되며 전공 선택 시 글로벌 리더 전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잠깐만 하나만 보고 가면 이 경희대는 이렇게 세부 전공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모집 단위가 있는데 그 모집 단위의 세부 전공을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있는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영미 어문 전공과 영미 문화 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 캠퍼스에 영어 영문학과가 있는데 글로벌 캠퍼스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있어서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영미 어문 전공과 영미 문화 전공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영미 어문하고 영미 문화를 전공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부 전공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학부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는 이 관광학과가 있었지만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관광학과는 뭐가 되지만 교직 이수가 되지만 문화 엔터테인먼트 학과는 교직 이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경희대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약과학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약과학과랑 약학과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약과학과가 점수가 낮죠. 예, 그 점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과학과를 써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약과학과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학과하고 약과학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밴드에 질문 같은 게 올라오면 여기 이런 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탁 올려드리는데, 그게 성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의 없어서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제가 캡처해서 딱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모집 요강의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 이제 호스피탈리티 경영을 보면, 호스피탈리티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였는데 호스피탈리티 경영하고 그 다음에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 이 23명이 쪼개졌죠. 보이시나요? 네, 23명이 저렇게 쪼개진 거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21명인데 저거 두 개 합치면 16명, 5명이니까 이 2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1명인데 그 23명의 이 모집 단위를 두 개로 쪼갠 거잖아요. 두 개로 쪼갰는데 호스피탈리티 경영이 아무래도 좀 이제 본질이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16명, 5명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옆에 60명도 쪼개서 저렇게 58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논술 전형에 9명이 있었는데 그 9명은 딱 9명으로 7명, 2명 딱 9명으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과학과는 화학 관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사를 양성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것의 재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약과학과이기 때문에 그 뭐 전공을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약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가 두 개 학과로 바뀌면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서 생각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쪼개서, 그럼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여서 23명을 통으로 지역균형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16명밖에 안 뽑고 오히려 그 인원이 이제 조리 푸드 디자인 학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리 앤 푸드 디자인 학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결과가 없을 거니까 그냥 참고로 삼는다면 전년도 호스피탈리티 경영을 참고로 삼아서, 근데 호스피탈리티랑 조리 앤 푸드랑 어떤 게 더 높을 거냐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가서 그 나중에 학교에 가거나 이랬을 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작년하고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과를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쪼개졌어요? 이러면 나오셔야죠. 계속 앉아서 그거를 듣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희대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희대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